한국노총 버스노조와 회사 측 간의 임금 협상이 이틀째 난항입니다. 조합은 결렬될 경우 내일 아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학기 쌀값 하락 속에 농민들이 나락 적재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밥쌀 수입 중단과 직불금 인상을 위해 강력 투쟁을 천명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보완한 내용마저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희귀종은 조사하지도 않았고 대안부지 검증도 부적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대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도내 버스 노사가 막바지 임금 협상 중인데 이견이 여전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됩니다. 협상 시한은 오늘 밤 자정까지인데요. 이 시각 상황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하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한국노총 자동차 노동조합과 전북버스회사 간의 이틀째 협상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이 시각 현재까지도 임금 인상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노조 측은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에 들어가면 전주시를 제외한 각 시군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농어촌버스의 70%가량인 1,040여 대가 멈춰서게 돼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 대란이 우려됩니다. 노조 측은 민주노총과 사측이 10%의 임금 인상에 합의한 만큼 한국노총도 10% 이하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 지원 없이 10% 인상은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자동차 노조의 파업 예고가 현실화된다면 30여 년 만에 전면 파업입니다. 도내 버스기사 중 한국노총 소속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역대 최악의 버스 대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시외버스 30여 대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등 250여 대를 확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과 공조해 각급 학교에서도 통학버스를 확보하도록 하고 자정까지 예정된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대중교통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전주의 한 시내버스 업체가 전격적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일부에서는 전주시의 지원금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버스의 4분의 1을 운행하고 있는 신성역에 지난달 말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자본 잠식이 9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 악화가 심각하고 더 이상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보조금이 100%가 나와야 하는데 보조금이 80%가 그냥 안 나오니까 도저히 이제 끌었다 쓰다 이제 도저히 이제 돈 나올 때도 없고. 법원은 우선 신성역에게 채권과 15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동결할지 이번 주 안에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정 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최장 6달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만약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져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 조정 등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 동결, 또 여타원 다른 연차랄지 이런 것들이 동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우려되는 겁니다. 법정 관리 신청이 기각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돼 심각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돼 근로자는 최악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고 버스 운행도 파업 상황처럼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법정 관리를 하냐 안 하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시민버스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법조계에서는 신성역액이 하루 연금 수입이 4천만 원에 이르는 만큼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번 법정 관리 신청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전주 시내버스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 고시된 오늘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노동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은 새누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전환과 노동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과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는 도내 초중고교사 100여 명이 촛불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국정화에 반대한다며 고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벼농사 대풍에 우려했던 대로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쌀값 보장과 밥쌀 수입을 반대하며 농민들은 올해도 벼 적재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 청사 주차장에 소형 화물차가 산물벼를 싣고 들어옵니다. 농민들은 포대벼를 2단으로 쌓고 적재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농민들은 풍년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산지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떨어졌다며 생계 보장 차원의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소연합니다. 계속 생산비는 올라가고 비료값, 농약값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연봉이 20%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한 사격이죠. 특히 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밥쌀 수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관세와 513%로 인해서 이 밥쌀용 쌀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민회는 정부 수매량을 당초 계획보다 배가 많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대북쌀 보내기를 통해 넘쳐나는 재고쌀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북쌀 보내기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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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농민회를 비롯해 도내 6개 시군 농민회가 동시다발적 벼 적재 투쟁에 나섰으며 직불제 10% 증액 등 농업 예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농민회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 전국 농민대회를 앞두고 정부의 기만적인 쌀 대책을 본세하겠다고 밝혀 추수기 농민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역시 남아도는 쌀 문제로 고민했던 일본은 논 면적을 줄이면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농촌과 쌀 생산 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새만금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쌀기획 마지막 순서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은 지난 1960년대부터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와 식생활 변화로 논농업의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논을 휴경하거나 대체작물을 심도록 하면서 논 면적을 줄이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1960년에 330만 헥타르던 논은 10년 만에 110만 헥타르가 줄어 220만 헥타르가 됐고 현재는 160만 헥타르만 남아 50년 만에 정확히 절반으로 감축됐습니다. 절반으로 쌀 재배 면적을 줄였습니다. 60년에서 70년 일본이 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논 면적만큼 재배 면적을 줄인 거예요. 얼마나 구조조정을 했는가. 1970년부터 간척지 조성도 중단하고 이미 조성된 간척지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 재배나 낙농, 원예 등을 권장했던 것은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사례들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을 쌀 생산 기지로 만드는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간척지인 새만금에서는 현재 농경지 절반가량을 쌀 생산단지로 만드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농식용지 전체 8,570헥타 중에서 그중에 쌀을 포함한 주곡 생산단지는 3,629헥타로 약 42% 정도 지금 하고. 일본처럼 축산사료단지나 친환경 낙농단지, 신선채소단지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 역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쌀용의 벼를 재배하는 이보단 어떤 사료용이라든가 또 가공용 쌀 생산 단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쌀 생산 조정이 갈수록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최대 규모 쌀 생산 단지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내부 개발에도 새로운 접근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월 중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24로 한 달 전과 같고 1년 전에 비해서는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07.06으로 역시 지난달과 동일하고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인 백석제 논란이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마저 부실해 거짓 작성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타당성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 백석제의 환경 논란이 일자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전북대 병원 측에 요구한 보안 환경 영향 평가, 멸종 위기종인 동미나리 등에 관한 식생 조사는 올해 6월과 9월에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사진들은 봄에 촬영된 것인 양 잎과 줄기 등이 많이 자라 있지 않습니다. 지난 6월 왕버들과 갈대군락을 찍은 환경단체의 사진과 비교해보면 생육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실제 현장 조사를 했는지 환경단체가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지만 담당 연구자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벨상 받은 연구 문헌도 전부 다 옛날 거 썼던 거 다 써갖고 자기의 축적된 지식을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문제지. 보안 용역에서 대안부지로 논의된 곳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가 검토한 8곳은 용도 변경 문제로 병원 건립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어서 백석제의 대안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석제에서 환경단체가 확인한 국내 희귀종 양뿔사초는 아예 조사되지 않았고 멸종위기종 물고사리에 관한 내용도 일부 누락됐습니다. 명백하게 환경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이 됐고 더욱이 거짓으로 작성된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건 관련법에 따라서 영향평가서는 반려를 해야 되고 부실을 넘어 거짓 작성 논란까지 보안 용역을 둘러싼 문제가 커지자 환경청은 이번 주로 예정된 백석제 병원 부지 타당성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30일까지 도내 65세 이상 노인 26만 3천 명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마쳐 작년 같은 기간 24만 3천 명에 비해 8%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날짜에 맞춰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오늘 군산공항에서 지난 2009년 취항 이후 누적 탑승객 1,500만 명과 19만 시간 무사고 운항을 기록했다며 고객 서비스 확대를 다짐하는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10석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14개 정기 노선과 국내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제항공안전평가 제도인 IOSA 등록도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트라 지방지원단이 전북에만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코트라가 전북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단에는 전문위원들이 상주하며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국제 민간 교류를 넓히기 위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가 전국 5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자매 결연을 맺은 8개 해외 도시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도내 외국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전북혁신도시 공사장에서 근로자 396명의 임금 13억여 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